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부양책에 대한 이제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증시는 장중에 계속 오르고 내리고 기대감에 올랐다가 실망감에 내렸다가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35% 내렸고요. S&P 500 0.22%, 나스닥 지수 0.28% 하락했습니다. 이제 펠로시 의장이 뭐 사실상 그 48시간 뭐 데드라인은 중요하지 않고 이번 주 내내 계속 대화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점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대선 전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증시는 결국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이날 장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방금 전에 바로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좋은 이런 실적이 나와서 제가 먼저 이 부양책 소식을 전해드린 다음에 테슬라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네, 이제 부양책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Stimulus package is unlikely to get through Congress before the election. 말 그대로 선거 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 그러기가 어렵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보시면 이제 11월 3일로 예정된 이제 진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 대선 전에 네, 의미 있는 부양책이 나오는 것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양측이 핵심 이슈에서 그 어려움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such as aid to states, 이제 주정부에 지원하는 그런 주정부 지원금, 그리고 business liability protection. 이것도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 뭐 그런 이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것과 관련해서 공화당은 이걸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 이코노미스트가 뭐를 말을 했냐면 지금 중요한 이슈들은 계속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딜이 클로즈 될 것 같지 않다, 협상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원칙적인 이런 딜이 나오더라도 이제 대선 전까지 이게 이들이 합의를 한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과를 시켜서 실제로 법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CNBC 평가를 보시면 최근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이 양측 대화 내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딜을 원하고요. 그리고 개인과 비즈니스 대출을 더 늘려주는 개인에게 이제 페이먼트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대출을 늘려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데모크래트, 민주당은 뭐를 원하냐면 이제 주 그리고 지역 정부에 펀딩을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실업자들에게 한 실업급여 이외에 일주일에 $600의 그 보험을 제공하는 것, 그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필립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코로나 이제 테스팅과 그리고 이제 감염자 경로를 추적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의 지금 진전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제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1월 전 그 레임덕 기간 안에 이제 빨리 부양책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의회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원하기 때문에 1월 안에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지금 이 부양책을 서둘러서 지금 이 부양책을 통과시킬 그런 가능성은 별로 그래야 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마음 놓았고요. 이제 대선 전에는 뭐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기대를 버리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이제 이거는 장 마감 후에 나온 소식이고요. 제목부터 보시면 테슬라가 5개 분기 연속 이제 순이익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런 제목이고요. 이제 숫자를 살펴보시면 EPS 76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57센트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8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83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네, 순수익은 여기 보시면 3억 3,100만 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걸 보시면 이제 이 3분기 자동차 출하량을 보시면요. 13만 9,300대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뉴 레코드 그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테슬라의 실적은 이날 0.17%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 후에 거래에서 3%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네, 오늘 이 밖의 소식들 전해드리면 연준의 이제 경기평가 보고서인 데이지북이 발표가 됐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요. 지금 소폭 완만한 정도의 성장을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기업들 사이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긴 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고용 성장도 여전히 더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나타낸 것들이 이 소셜 그 미디어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냅챗의 모기업인 스냅 전날 장 마감 후에 아주 좋은 실적을 공개하면서 28.3%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냅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 4.17%, 트위터는 무려 8.37%나 상승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우울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코로나 임상 실험 백신 연구 중에 브라질에서의 이제 참가자 한 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1.19% 하락했어요. 또 어제 실적 공개했던 넷플릭스는 실적이 좀 구독자 수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6.92% 하락했고요. 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랑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5.5%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는 전문가 멘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 멘트는 여기 보시면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수석 전략가인 시마샤 전략가의 발언인데요. 자, 보시면 What we're seeing at the moment is the market trading on these headlines. 지금 시장은 이런 헤드라인에 그러니까 이 부양책 헤드라인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But to us,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a pre-election stimulus still seems unlikely. 이제 선거 전에 부양책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전문가들하고 지금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증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